요게 NFA 기준이 1670에 나와 있는 우리 구조대가 왜 어렵냐면 5장에서부터 23장까지 팀이 갖춰야 할 능력이에요. 5장 로프 구조에서부터 해서 23장 타워 구조까지 몇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1670을 이 정도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또 단계가 3단계예요. 소위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레벨 1, 2, 3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도 레벨 1 단계, 레벨 2 단계, 레벨 3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이게 팀이 갖춰야 되는. 자, 보세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1006이죠. 아까 1006이 뭐라 그랬어요? 개인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4장부터 해서 23장까지 하나가 더 늘었죠. 여기에 보면 우리 소위 말해서 구조물 붕괴 밀폐 공간 승용차도 일반 승용차 무거운 차량 구조부터 해서 동물 기술 구조까지 NFA 기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수색과 구조에 대한 부분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팀으로 보면 여기 다 서치 앤 레스큐죠, 그죠? 그냥 단순하게 레스큐가 아니고 다 뭐든지 서치 앤 레스큐예요. 그러니까 수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이래요. 부터 해서 얼음에서부터 해서 서핑 구조까지 수상 선박 구조에서 홍수 구조까지 이게 NFA 기준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조대원이 갖춰야 될 구조 능력이에요. 여기에 단계가 레벨 1 단계, 레벨 2, 레벨 3 단계. 근데 우리 여기서 과연 그 레벨 3 단계까지 가져가 있는 기술이 과연 몇 가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대원들이 힘든 거예요. 물론 화재 분야도 힘들고 뭐 다 힘들지만 우리 구조 파트에서 갖춰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거기에 로프는 항상 먼저 들어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매듭이란 말이에요. 자, 매듭은 크게 우리가 분류를 이렇게 하죠. 밴드, 히치 이렇게. 매듭은 서로 로프가 자기가 얽히는 거고, 밴드는 뭐예요? 서로 연결하는 매듭이고, 히치는 어떤 객체에다가 내가 감아서 걔가 사라지면 풀어지는 매듭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어 매듭이나 뭐 이런 우리 용어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테크니컬 쪽에서 쓰는 아니면 로프 구조에서 쓰는 또 외국에서 쓰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좀 알고 있으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좀 복잡함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인명구조회사에서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이런 용어도 같이 좀 겸해서 알고 있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 나중에 확장성을 가지는 데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매듭을 할 때 어떤 계열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핸드 계열 매듭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보통 오버핸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온매듭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온매듭은 마무리 매듭이고 그 다음에 어떨 때 많이 써요? 로프를 내가 하강 로프를 설치할 때 던져서 추가적으로 그 로프를 빠져나가지 않게 하강기가 그렇게 하는 게 정지 매듭이죠. 스토퍼 매듭이라고 하는 매듭이고 그거를 한글로 바꿔서 정지 매듭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다른 매듭의 백업으로도 많이 쓰죠. 왜냐하면 풀어줄 수 있는 매듭에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로프가 풀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용도로 많이 써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버핸드가 단순하게 그냥 별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매듭의 기본이 되는 매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서 가르칠 때는 오버핸드부터 알지만 오버핸드부터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는 저는 용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사용하는 부위를 용어로 정했어요. 고리면 고리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팔자가 나오면 고리 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용어를 정했으니까 우리 용어하고 기본적으로 좀 틀리더라도 옛날에 우리 기본 교재들은 매듭 몇 가지 안 썼단 말이에요. 왜 보호라인을 고정 매듭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고정 매듭 부분도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근데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고정 매듭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냥 보호라인을 썼으면 거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보호라인 자체를 고정 매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확장을 못 시키잖아요. 매듭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확장을 시켜놔야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더 많은 매듭들, 더 좋은 매듭들이 나올 때 그런 매듭들을 더 확장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죠? 자, 한 번씩만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5% 연습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뒤에 옥매듭을 만들어야 정지매듭을 할 때는 뒤에 꼬랑지가 얼마 정도 나와야 돼요? 여유 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실전과 같은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냥 매듭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큰 매듭 길게 나와서 역할을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매듭의 기본이고 정지 매듭으로 사용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강 중에 로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정지 매듭 쓰거든요. 스토퍼 매듭을 쓴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암벽에서 아니면 야간에 건물이 붕괴된 상황에서 로프를 아래로 던졌어요. 정지 매듭, 스토프 매듭을 해서. 그러면 잘못 던졌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끌어올려야 될 때는 그 매듭이 어떻게 될까요? 걸리죠. 이 정지 매듭을 해야 되는 게 어디에 규정에 들어가 있냐면 EN341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하강을 할 때는 반드시 정지 매듭을 해서 스토프 매듭을 해서 띄우느라고 거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 구조 현장에 대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강 로프를 던졌는데 다시 끌어올리려니까 이놈이 걸려서 올라오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상황에 맞춰서는 이거죠. 만일에 이 스토퍼 매듭을 할 수 없는 장소에 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지 매듭 못하죠. 그냥 던졌다가 그대로 이제 살살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지 매듭 대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능은 갖고 가야 되잖아요. 자, 내가 처음 하강자야. 그래서 줄을 던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밑에가 바닥이 치는지 안 치는지는 안 보여. 그리고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지 매듭을 못하고 던졌어요. 그러면 그 정지 매듭이 갖고 있는 로프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기능을 갖고는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 확보를 봐줘야 되죠. 내가 로프를 이탈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확보를 봐줘야 돼요. 내가 내려갈 때, 하강에서 내려갈 때 내가 아샵을 띄워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확보를 보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주는? 위에서부터 천천히 따라오니까 설령이 아래쪽에 던져놓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가 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전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하지 못하는 대안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갖다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멈춰서 추락하는 거를 막지 못할 때는 그 대안으로서 뭐를 할 건지를 처음 하강하는 사람만 거기 반드시 필요해요. 처음에 이 정지 매듭을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했어요. 근데 그것이 대로 위험을 빠뜨린 거죠. 왜? 로프를 여유를 갖고 다니진 않잖아요. 로프를 맞게 가지고 왔는데 그 로프가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싱글로 할 수밖에 없죠. 그걸 구조를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얘가 분명히 정지 매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정지 매듭을 했을 때 발생되는 위험이 크다 그러면 그 대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올가미 매듭, 우리 소위 말해서 쪼여지는 매듭이죠. 이건 다들 아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안 쓰시죠. 그죠? 우리가 그 고리팔자 매듭을 이중팔자를 많이 쓰지 옥매듭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죠? 장비를 끌어올리거나 할 때 다 어떤 매듭 쓰죠, 지금? 네, 팔자 매듭 쓰죠. 그죠? 왜 팔자 매듭 쓰죠? 제가 내일부터 훈련할 때 자꾸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물어볼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 아닌 물건을 끌어올리는데, 자, 팔자는 로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프의 뭉치도 크잖아요. 그죠? 그럼 뭉치가 작은 고리매듭이 있는데, 옥매듭이 있는데, 왜 팔자를 쓰냐 이거죠. 또 매듭이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매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팔자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장점이 뭘까요? 옥매듭도 잘 풀려요. 왜? 옥매듭의 단점이 쪼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쪼여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중을 세게 받을 때 쪼여지잖아요. 그죠? 하중을 받지 않으면 쪼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중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쓸 수 있는 매듭이거든요. 그리고 양도 적고 빨리 만들 수 있고 로프 꼬이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를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할 때 왜 그 매듭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왜 옥매듭을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 옥매듭이 훨씬 편하거든요. 꼬이지도 않고 그리고 양도 작고 크기도 작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쪼여지는 매듭은 2중 오버핸드로 많이 하는데 3중으로 쓸 때도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이 매듭에, 그러니까 로프의 굵기보다 굵은 걸 감을 때 우리가 이렇게 3중으로 해요. 3번.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즈텍 사시면 아즈텍 끝에 카라비나에 보면 8mm 풀어지기 3번 감아져 있어요. 쪼여지는 매듭.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풀었다가 다시 줄을 감을 때도 3번을 감으셔야 돼요. 왜? 8mm가 카라비나보다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3번 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라는 뜻이에요. 뭐 팔자 매듭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팔자 매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옥매듭이 큰 하중도 걸리지 않는데 그 매듭밖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부러 설명을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게끔 하려고. 그 다음에 고려 옥매듭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매듭 중에 하나죠. 고리를 쓰는데 그냥 옥매듭을 쓰는데 항상 옥매듭의 단점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쪼여지는 게 문제고 풀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는 강한 하중을 받지 않는 곳에다 쓰면 되는 거거든요. 강한 하중을 받지 않는 곳이 어느 곳인지는 이제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팔자는 꼬이지 않게끔 뒤집어줘야 되고 이렇게 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옥매듭을 쓰는 거예요. 단점이 요거죠, 단점이. 그래서 풀기 어려운 거를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일에 학고지점에 쓸 때도 마찬가지 강한 하중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카라비나 아니면 그냥 나무 조각 하나도 꽂아놔도 돼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에서 쓸 때는 나무 가지 하나 뚝 꺾어서 그냥 그 사이에다 꽂아놓거든요. 카라비나를 꽂아놓는 이렇게 열어놓는 이유는 여기다 누가 걸까봐 그러는 거죠. 요건 하나의 약속이니까 뭐 굳이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한 하중이 많은 곳에서는 다시 풀 수 있게끔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런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팔자 매듭 대열은 보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고리, 그다음에 팔자 모양, 그래서 고리 팔자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앞으로의 모든 그 용어에 대한 정의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글로 바꿀 수 없는 명사가 아닌 것들 있죠. 영어 중에 볼라인 오버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원어를 그냥 써야 돼요. 그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자, 푸르식 우리가 푸르식 매듭도 우리 소방에서 뭐라고 써? 감아매기잖아요. 그럼 한 번 감아매기, 두 번 감아매기, 세 번 감아매기 있죠? 그럼 위에 두 번 감고 아래 세 번 감는 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다 사실은 감아매기거든요. 푸르식 매듭이란 말이에요. 싱글 8mm 싱글로 그냥 푸르식을 할 때도 두 번, 세 번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매듭을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고정되어 있는 틀 안에서는 확장성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듭하실 때 규칙 반드시 가져가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항상 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어느 정도를 빼야 되는지를 갖다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딱 잡고 벌써 돌려서 매듭하면 끝선이 얼마가 나온다는 거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기실 때 고리를 당기시면 안 돼요. 뒷줄을 당기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만일에 팔자를 했잖아요. 뭐 어떤 방식을 썼든 내가 팔자를 만들었으면 고리를 요만큼 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를 당기는 거예요. 뒤에를. 내가 이걸 당기면 어떻게 해요? 고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뒷줄을 당겨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스탠스를 똑같이 가져가야 돼요. 내가 가져가서 여기서 먼저 당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 갖고 매끈하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뒤집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예, 밑에를 집어넣든 위로 집어넣든 그런 거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으니까 상관없이 아무 데나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내가 돌려서 놓으면 여기서 집어넣고 여기서 한번 스탠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세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나란하게 되고 이렇게 팔자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돌려 꽂아서 그대로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하게 딱 나와줘요. 이게 엇갈려서 나오면 안 돼요. 매듭은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중구리도 마찬가지. 두 개에서 하나를 길게 뺄 때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내가 뺐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끼우는 거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끼워갖고 내가 일단 자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돌리는 거죠. 하나만 돌리고 돌리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쭉 빼주면 되거든요. 얘를 어떤 데 써요? 보통 학부시험 용도로 많이 쓰는데 이거를 연습하실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게 되면 얘는 학부시험에 뭔가가 끼워져, 카라비나 같은 게 끼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넣고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끼워서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끼워서 거리를, 왜냐하면 이 길이를 맞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페세스에서 나비매듭 갖고 학부시험 만들 때 그 거리만큼 줄을 빼잖아요. 마찬가지 얘도 동일한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고 그거를 뺀 다음에 여기서 매듭을 만들면 그것이 다시 원위치가 되는지를 갖다가 꼭 확인하시는 거죠. 끊고 매듭이 될 정도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학부제에서 많이 쓰죠. 대감기 팔자. 얘 백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대감기는 해야 됩니다. 이 매듭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감기를 할 때 내가 대감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감기를 할 때 얘를 그대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수한답니다. 실수를 할 수는 있으니까 실수하더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얘를 백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감기, 이런 팔자 대감기나 아니면 내가 등반에 쓰는 직접 안전벨트에다 연결하는 대감기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백업을 해줘야 돼요. 그 매듭 자체가 잘못되어서 백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를 할까봐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듭을 할 때는 반드시 백업을 해야 된다는 필수 조건을 가져가는 길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로프를 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된 걸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요. 이렇게 된 걸 밑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쓰면 내가 반대쪽부터 열어요. 이렇게 반대쪽.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그럼 같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얘를 돌릴 때 다 위로 돌리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여기서 돌려서 끼워놓고 위로 올라갔죠? 얘도 위로 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쪽으로 끼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봐도 드레싱이 돼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갔으면 밑으로 가고 돌릴 때 다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정하시고요. 이쪽으로 넣어도 상관없죠. 위로 올라가서 그러면 그대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나중에 반드시 백업을 하는데 백업은 뭘로 한다? 이중 오버핸드로 하는 연습을 잠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슨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절반 매듭도 느슨한 매듭이에요. 풀어일 수 있는 매듭이라는 얘기죠. 옥매듭도. 그래서 반드시 이중 오버핸드로 조여서 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고 나머지 나와 있는 로프를 만약에 백업해야 된다 그러면 이중 오버핸드가 가능한 양만큼을 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백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중 오버핸드로 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조금 더 안전해질 것 같아요. 자, 인라인 팔자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인라인 팔자를 지금부터 양쪽으로 두 개를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시냐면, 자, 여기서 고리를 내가 바깥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쪽도 반대쪽도 안쪽으로 들어오게. 근데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요 방향이 같아야 돼. 자, 다시 말해서 인라인 팔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양쪽으로 만드시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 매듭고리가 나왔으면 이쪽도 이쪽 방향으로 나오게끔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안쪽, 바깥쪽이 다 돼야 됩니다. 두 개가 동시에. 인라인 팔자 언제쯤 많이 쓰죠? 자, 인라인 팔자를 쓸 때가 언제쯤 많이 써요? 우리가 이렇게 쓸 때. 그냥 간단하죠? 로프상의 합고지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즉, 내가 걸려있는 고정줄의 합고줄을 만들든 아니면 뭔가를 당겨서 만들든 뭔가 지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강하게 당기면 얘 잘 풀어져요? 팔자는 다 안 풀어져요. 그죠? 그래서 9자 매듭도 쓰고 10자 매듭도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잘 풀어지는 매듭은 뭐예요? 보울라인이죠. 그죠? 예. 근데 팔자가 강해요? 보울라인이 강해요? 사실 팔자가 더 강하죠. 근데 우리가 왜 보울라인을 자꾸 써요? 그 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걔가 강도면에서는 이득인데 그런 면에서는 얘가 더 이득인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뭐가 이득이라서 얘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나한테 현재에서 가장 큰 이득이냐, 그 이득을 내가 취하는 거고, 만일에 그 중요한 이득 중에 손해보는 이득이 있으면 그거 대신 그러면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따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울라인이에요. 자, 기본 보울라인이에요. 자, 항상 우리가 보울라인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보울라인이 목적이 뭐예요? 소방에서도 그래서 고정 매듭이라 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픽스하기 위해서 매듭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점이 이거죠. 내가 얼마만큼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위치에서 매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듭을 할 때 내가 돌려서 하는 것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자, 내가 먼저 옥매듭. 이게 우리 옥매듭이죠. 그죠? 옥매듭에서 얘가 살짝 당기면 이렇게 돼요. 고리가. 그 상태에서 내가 집어넣고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인라인, 보울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스탠다드예요. 여러분들이 매듭을 매우실 때,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래서 끝선을 항상 왼쪽으로 오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돌려 감을 때 끝선이 왼쪽에 오게끔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옥매듭을 만들 때 오른쪽으로 오거든요. 오른쪽으로 온 상태에서 얘만 살짝 당기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 인라인이 되고요. 바깥으로 넣어서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아웃라인이 되죠. 네,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보울라인 매듭을 반드시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백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백업은 뭘로 한다? 인사이드가 대감기가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중 오버핸드로 백업을 해도 되고요. 즉 다시 말해서 요세미티식으로 뺄 수도 있고 이중 오버핸드로 묶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아웃은 바깥으로 하는 이렇게 아웃사이드 보울라인 대감기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대감기, 리트레이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매듭이라 그러면 반드시 인라인으로 들어오게끔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중 오버핸드로 넣기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부분.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죠?
예? 이중 오버핸드로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매듭하고 바싹 붙여서 매듭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서 돌아가서 훈련시키실 때 절대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매듭 네, 정확하게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네, 그 부분을 갖다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인라인 한번 잠깐 만들어 보실래요? 꽉 조이지 마시고 인라인 하나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간단하게. 여기서 인라인을 만든 상태에서 옆으로 한번 살짝 땡겨 보세요. 옆으로. 자, 고리를 만드는 다음에 옆으로, 고리를 옆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밑으로 당기지 마시고. 자, 제가 해놓은 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라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인라인 됐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옆으로 한번 당겨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자, 아웃라인을 해서 그렇게 한번 당겨보세요. 아웃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라인을 만드신 다음에 아까처럼 고리를 옆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두 개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긴 꼬리 보울라인 할 때 긴 꼬리는 백업이 없는 매듭이에요. 근데 보울라인이 너무 다재다능하게 쓰다 보니까 이 보울라인 고리에다가 하이라인의 태그라인처럼 걸어서 당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풀어지지 않아요. 잘. 그렇지만 가능성이 0.1%라도 있으면 같은 방법이라도 똑같은 방법인데 그 부분을 안 써도 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 당기게 되면 네, 이거는 당길수록 쪼여지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긴꼬리 보울라인 할 때 로프를 바깥으로 빼는 이유가 그 원형 고리의 간섭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옆으로 당겼을 때 그것이 풀어질 수 있는 매듭이기 때문에 아웃라인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자, 보울라인을 이제 대감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울라인을 자꾸 다재다능하게 쓰다 보니까 대감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감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나오는 게 대감기 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 스냅이라는 뜻이 뭐예요? 스냅이 뭐예요? 뜻이 우리가 또 그 청바지 뚝딱이 단추 있죠? 오목과 볼록 뚝딱이 단추. 예, 그것도 스냅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때요? 내가 이렇게 쏙 들어간 뭐예요? 오목됐다가 쓱 당기면 예, 그런 형태를 보고 스냅이라 그러는 거지 이게 손목 스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스냅 볼라인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 형태로 이렇게 네, 여기는 좋죠. 아웃라인과 인라인을 내가 고리의 영향을 보고서 바로 할 수 있죠. 보면 이렇게 스냅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고리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붙는 방향이 있고 이렇게 넓은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넣냐 이쪽으로 넣냐 따라서 아웃과 인라인이 구별이 되니까 훨씬 쉽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내든 내가 모습이 뒷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반드시 대감기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인라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느냐 이렇게 집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인라인이에요? 지금 여기에 두 가지 모양이죠. 요렇게 집어넣는 거와 또 요렇게 집어넣는 거. 그래서 그것만 한 번씩 해보시고 인라인인지 아웃라인이 어느 쪽으로 놓아야 되는지 할 때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자, 스냅 볼라인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이중 긴꼬리. 이중 긴꼬리는 간단하죠. 두 개 겹쳐서 그냥 볼라인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엮은 긴꼬리 볼라인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 엮은 긴꼬리 라인이 같은 부분인데 얘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어차피 로프가 하나 절단되거나 로프가 손상되면 어차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얘를 로프가 두 줄 내려오다가 하나를 완전히 불능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로프가 하나 더 내려와서 구조대원이 로프를 연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백업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 로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또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절대 그런 상태에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백업을 만들고 보강을 한 다음에 내려가야죠. 그러면 그때 연결할 때 어떻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해요. 이게 뭐냐면 둘이를 서로 엮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엮어서 여기에 카라비나들이 걸리는 거거든요. 카라비나들. 이렇게 조금 더 고리를 크게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한쪽은 앞모습이 되고 한쪽은 뒷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만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만일에 얘가 로프가 절단이 됐어요. 날라갔어.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통과시켜서 매듭을 만들면 돼요. 구조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자, 완경사면에서 밤에 완경사면에서 한 줄만 딱 걸고 딱 내려가는데 들것에다가 내려가는데 꼭 갑자기 뭐가 나와? 수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줄 정도 완경사 10도에서 한 30도 내에서는 한 줄만 써도 되거든요. 완경사면이니까. 근데 갑자기 꼭 급경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로프를 연결해야 되죠. 이거 바로 저렇게 연결해요. 추가적으로 연결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 매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아마 이것만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합쳐서 그냥 보울라인 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요 고리를 만들 때 제가 자 고리를 만들 때 내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의 차이. 자 내가 여기서 이런 고리를 만드냐 여기서 이런 고리를 만드냐 네, 그 차이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얘를 같은 고리의 방향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꼬아놓으면 이렇게 틀어져요. 트위스트가 돼요. 트위스트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세요. 네. 여기서 숙달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꼬리를 빼는 이유는 이 뒤에 쭉 빼진 이 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쓰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빼요. 그죠? 쓰지도 않는데 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빼야 되니까 빼는 걸로 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절대 그 기능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만 쓰시면 되는 거죠. 긴 꼬리를 짧게 빼면 어떻게 돼요? 백업이 안 되는 거죠. 네, 백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만일에 긴 꼬리가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푸르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긴 꼬리를 너무 길게 빼거나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빼게 되면 그 긴 꼬리만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추락거리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 푸르직을 감아서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 기능과 유사한 장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리, 지금 제가 같은 경우는 투로프죠. 투로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들것에다가 우리가 연결할 때 쓰는 거죠. 이런 들것 세팅은 우리가 이 들것을 자유자재로 구조대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달리는 구조대원이. 그 구조대원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구조대원이 힘을 써야 될 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집어넣는 거니까, 만일에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팅할 필요 없죠. 그냥 지금 우리 임명소나 이런 것처럼 세팅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장비에 맞춰서 세팅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세팅은. 자, 포스게스 보울라인과 보울라인 모노코일이 다른 매듭인가요? 이거 갖고 불필요하게 논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할 필요 없어요. 두 개 똑같은 거예요. 포스게스 보울라인과 보울라인 모노코일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능은 똑같은 거죠. 뭐예요? 이 로프를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내가 하중을 받으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죠. 하중을 받기 전까지 움직이게끔 하는 거고, 모노코일이나 포스게스 보울라인의 계열을 쓴다 그러면 쓰긴 쓰되 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는 부분에서는 다른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요. 왜? 다른 매듭이 없어서 우리가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우리가 일단은 거를 좀 하시고, 만일에 써야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이 거리를 좀 짧게. 어차피 얘가 날아가면 얘들은 어차피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꼬이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좀 팁을 할게요. 여기서 요거예요. 내가 요거 고리를 만들죠. 그죠? 여기서 내가 보울라인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요 부분인 거죠. 그죠? 이렇게. 지금 제가 두 줄 다 이렇게 집어넣죠. 그죠? 제가 한 줄만 이렇게 집어넣고 잡으세요. 한 줄만 이렇게 내가 좀 넓게 볼게요. 한 줄만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매듭인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일부러 아웃라인으로 좀 빠졌는데. 자, 제가 들어갔어요. 두 줄 다 끼웠어요. 그리고 제가 뺐어요. 얘가 뭐죠? 도울라인 오버코일이 되죠. 자, 반대로 제가 고리를 만들었죠. 그죠?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이 고리를 제가 여기다가 하나만 이렇게 빼고 그러면 앞줄에 한 줄이 걸렸죠. 그죠?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라인을 했든 아웃라인을 했든 만약 인라인으로 하면 대감기가 가능하고 아웃라인을 했으면 이중 오버핸드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요게 포르투게스 보울 라인이에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있나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내가 편한 거 그냥 쓰면 돼요. 보통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보울라인 오버코일이 거의 대부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매듭할 때도 안전벨트 만들 때도 돌려서 끼워 넣어서 전체를 갖다가 매듭한 다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보울라인과 오버코일은 포르투게스는 하도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교재에다가 저렇게 구분하는 걸 원한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하나가 걸려있는 부분, 두 개 다 걸려있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원래는 그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거 쓰시면 돼요. 자, 이것도 나중에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왜냐면 이 부분들은 보텍스 고정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태그라인, 이제 내일 불법 태그라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쓸 거예요. 자, 이중 보울 라인. 그러니까 이중 보울 라인은 뭐냐면 그냥 두 개 겹쳐서 보울 라인 만드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간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내가 만들고 대감기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감기 할 때 편한 게 스냅 보울 라인이니까 스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좀 크게 뺄게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점프 시켜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를 해서 뒤에다가 뺐다 해 바로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볼 라인은 그냥 두 줄을 겹쳐서 쓰는 건데 이게 싱글 테크닉에서는 로프를 회수하는 목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 라인 만들죠. 여기서 볼 라인의 백업은 카라비나 꽂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작업이 이루어져요. 작업하고 하강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고요. 또 하나. 똑같이 이렇게 백업하면 돼요. 자, 백업했죠? 그럼 여기 끝선 있죠, 그죠? 이미 여기는 뭐예요? 하중이 걸려 있는 상태죠. 예, 뭐 하강을 하든 뭘 하든지 하죠. 그리고 두 개를 딱딱 하죠. 그 상태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이 두 줄을 갖다가 한쪽씩 반대쪽으로 연결해서 여기다가 두 사람 이상의 하중을 받을 때는 이중 피션맨 혼자 한다 그러면 여기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그냥 오버핸드로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버핸드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상태에서 카라비나 풀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줄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내가 하강해서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피치로 내려가고. 근데 마지막 사람은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 하강이 되는 거죠? 내가 한 포인트 하강이 되는 거죠.
그죠? 백업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은 그만큼 위험을 감내하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로프를 회수를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줄을 양쪽에 내려서 별도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유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무게를 그렇게 지고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늘에 로프 한 동 갖고 마늘의 절반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그죠? 그 상태에서 끝나고 나면 마지막 사람이 그대로 하강하고 그 다음에 한강 산악에서 가장 많이 쓰고 동굴에서 싱글 테크닉에서는 기본으로 쓰는 테크닉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만일에 현장이 급박하다 그러면 탈출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고려해볼 만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이중 보물 라인만 알게 되면 그 방법이 바로 통용이 되는 거죠. 장비를 쓰지 않고 바로 로프하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아이디를 갖고 있죠.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디 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디를 갖고서 지금까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두 줄을 하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아이디를 쓴다는 전제 아니에요. 네, 하나 힌트를 저한테 걸어요. 예, 아이디 걸로. 바로 그거죠. 이게 그 싱글 테크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 시스템이 균형추 시스템이거든요. 바로 아버리스트나 아니면 싱글 테크닉에서는 이게 기본이에요. 내가 하강기 걸고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등반에도 마찬가지. 내가 올라갈 때도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 매달고도 똑같아요. 상대편을 여기서 걸고 내가 여기서 등반해서 얘를 이쪽을 갖다가 끌고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동시에 구조를 하는 게 동굴에서는 동시에 구조예요. 그러니까 등반할 때, 등반해서 올라갈 때 내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구조. 구조대원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이중 보울 라인으로 만약에 이 방법은 우리가 로펙세스나 투포인트나 백업 라인에서 봤을 때는 백업이 없는 부분이 마지막에 백업이 없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쓸 필요는 없죠. 근데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런 탈출 비상용으로 후방 고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장비를 줄이는 거죠. 최대한. 그 다음에 방향전환, 보울라인, 방향전환 보울라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방향전환 보울라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거를 쓰는 거죠? 여기서 어느 거를 써요? 바로 요거를 쓰는 거죠. 그죠? 네, 이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로프 매듭을 할 때 양쪽 로프에 어느 한 곳을 놓으면 안 돼요. 항상 잡고 있어야 되고요.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매듭이 만들어지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매듭하려고 하면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일단 한쪽을 놔요. 그리고 매듭을 한 다음에 다시 집잖아요.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로프는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방향전환 보울 라인은 인라인 팔자를 대용해서 가장 많이 쓰고 이 방향전환은 반드시 보울 라인을 갖다가 더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대감기는 길게 빼고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위로 올리면 되죠. 요거까지 이렇게 대감기 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항상 깔끔하게 매듭이 나와야 됩니다. 대감기 요까지 나중에 반드시 PPT나 교재 보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빠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자, 시트밴드.
자, 우리 시트밴드 우리 용어로 뭐라 그러죠? 두겹 매듭? 한 겹, 두 겹 이렇게 나가죠? 이걸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프를 굵기가 서로 다른 로프를 연결하는 매듭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용도뿐이 아닙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대신 만드실 때 로프 끝선만 쓰세요. 요 끝선만. 반대쪽에 연결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보세요. 내가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저는 항상 로프 매듭을 할 때 패턴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야간에서도 제가 그 로프 매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 손가락 방향으로 어떻게 로프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손가락을 항상 이렇게 뻘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죠, 이렇게. 이렇게 고리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해보면 갑자기 잘 안 돼요. 실제로 이제 만들어놓고 해보면. 끝선과 끝선을 연결할 때는 얘도 마찬가지 시트밴드도 볼라인 계열 매듭인데다가 풀어지는 매듭이잖아요. 그죠? 얘는 반드시 백업이 반드시 기본으로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끝선에서 끝선을 쓰게 되면 끝에다가 매듭이 가능하죠. 그죠? 이중 오버핸드로 매듭이 가능하고 만약 고리를 만들게 되면 리트레이스 돌려서 백업까지도 여기 가능하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일단 이렇게 잡고 여기서 왔던 줄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대감기로 백업해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감기 백업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확보 지점에다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많이 할 필요 없죠. 고리 이렇게 만들고 시트밴드로 만든 다음에 대감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바로 요 고리가 내가 장비를 거는 거가 되고 이 로프는 내가 구조 로프가 되고 그러니까 로프 하나로 갖다가 확보 지점부터 해서 만드는데 시트밴드로 하게 되면 매듭의 강도라는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슬링하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두 번 감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갖고 있는 확보지점의 강도가 너무 약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두 번 돌리면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돌리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여기다가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 오버핸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리트레이스까지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써도 되고 두 개만 써도 되고 아니면 얘는 매듭을 안 쓰고 얘만 써도 돼요. 기둥에다 이렇게 붙이면 얘는 힘을 하나도 안 받거든요. 그러면 더 하기 위해서 3번, 4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로프가 많이 들어. 더 강해질까요? 더 강해지지 않아요. 왜냐면 최종적으로 걸리는 게 뭐냐면 카라비나잖아요. 카라비나에서 가장 힘을 크게 받는 게 뭐예요? 이쪽 부분이 가장 크게 힘을 받고 이쪽 부분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3개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리벳 쪽으로 강한 힘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강한데 얘를 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으로 우리가 로프를 돌려서 만드는 부분들을 카라비나에 2개 이상을 끼워놓지 않지만 2개까지가 맥시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배 시스템 만들더라도 2번만 돌려서 보통 당기죠. 카라비나 하나당 2개씩 걸리죠. 보통.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8mm가 4,000kg가 나오거든요. 40kg짜리 슬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세 번을 가면 엄청 강하죠. 그 정도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 카라비나에 세 번 가면 큰 문제가 안 되죠. 가는 높으니까 지금 저거는 12.5mm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무조건 강하게 한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시스템 전체가 강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강함과 강하지 않는 거는 시스템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시스템 전체가 강하냐 안 하는 거지 그 부분이 강하냐 안 강하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으로 로프를 이어서 매듭하는 경우는 양쪽에 이중원고 핸드로 이렇게 매듭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브리치 앵커라고 그러고 이렇게 두 번을 당기는 건 세 번을 당겨서 이렇게 두 개 아니면 세 개 정도를 이렇게 걸죠. 이런 부분들도 카라비나 어느 쪽으로 걸 건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히치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또 클로비치 가장 많이 쓰는 거고 윈터 히치도 우리가 1인 하중에서는 쓰죠. 네. 근데 1인 하중이라 그러면 어떤 1인 하중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등반하는 사람을 갖다가 내가 윈터 히치로 확보를 봐도 되느냐? 될까요? 한 사람인데 돼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제 대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요. 제가 윈터 히치로 확보를 보다가 추락을 했어요. 근데 제동을 못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왼손으로 이 줄을 당겨버렸어요. 이 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작살났죠. 얼마나 급했으면 제가 이 손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한 사람의 하중이라는 뜻은 뭐냐? 하중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충격 하중이 포함되면 한 사람의 하중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로 윈터 히치로 확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강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강은. 내가 왜냐면 한 사람 하중이 걸려있잖아. 근데 등반을 한 사람 하중이 가능하니까 윈터 히치로 확보를 본다? 이거는 떨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못 잡습니다. 이미 제공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굳이 경험할 필요 없죠. 왜냐면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경험하게 되면 손만 나가는 게 아니죠. 사람이 떨어지면.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죠. 퍼센트지 시스템을 두 번 감고 세 번 감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서. 컨스트럭터 히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난간에다가 할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뚝매기 소위 말해서 말뚝매기 하고 여기다 하나를 더 감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가봐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본 갔다 오신 분들은 아베상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부딪히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대로 딱 털어서 그냥 이렇게 묶으면 되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시고 이 방법도 괜찮아요. 이렇게 내가 지그재그로 한 다음에 얘 올리고 얘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합치면 되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팔자로 만든 다음에 얘 떨구고 그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떨궈 버리면 이렇게 엇갈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끼워 놓아야 될 때는 저렇게 끼워 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는 난간이나 여러분들 우리 평소에 클로비치 이렇게 엮어서 확보지 좀 여러 개 만들잖아요. 예. 그 여러 개가 아니거든요. 강도도 굉장히 약하고 그 방법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뭐 그렇게 써도 되지만 그거 거기다가 메인 확보나 투텐션 다 걸어버리면 그 중에 하나만 나가도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굳이 꼭 그거를 써야 되느냐. 왜냐면 클로비치 자체도 로프가 약해지는 이유는 엮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많이 엮으면 많이 엮을수록 그만큼 강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에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그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없어요. 왜?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꼭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꼭 그 방법을 또 우선적으로 써야 되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포텍스 연결할 때 말이죠.
많이 쓰고요. 난간 이렇게 들건 난간에 연결할 때 추가적으로 연결할 때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뮬리치는 우리가 임시 고정해놓고 쉽게 풀고 쉽게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뮬리치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간단한 거죠. 로프에다가 내가 소위 말해서 말티메딩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거 좀 하시면 돼요. 자, 무정형 위치 마찬가지입니다. 로프 강도를 그대로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다시 말해서 로프가 갖고 있는 현재의 강도. 지금 얘가 강도가 얼마죠? 얘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4,000kg예요. 왜? NFA G등급이기 때문에 NFA G등급의 로프는 반드시 4,000kg가 넘어야 돼. 40K이 넘어야지만 인증을 통과해서 판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얘는 T등급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거 11mm 로프예요. 근데 얘가 NFA G등급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 간다는 얘기예요? 4,000kg 간다. 그러니까 11mm 노란색 아이디에다가 띄울 수 있는데 로프는 4,000kg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듭이 갖고 그 현재 로프가 갖고 있는 능동치를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 얘가 지금 공장에 나올 때 4,000kg였어요. 근데 제가 이 로프를 쓴 지가 지금 한 3, 4년 됐고 교육생들이 무지 썼단 말이에요. 강도가 지금 현재 얼마일까요? 모르죠. 로프 구조에서는 확보 지점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현장에 산에 딱 갔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지금 얼마의 강도를 견디는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로프 구조는 강하냐 약하냐로 보는 거예요. 약하면 어떻게 해요? 보강하는 거고, 강하다고 믿음이 가면 그냥 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메케인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는 슬링들도 그것들은 다 강도가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를 강해야 되니까 강한 거에 하는 거죠. 자, 슬링 하나의 강도가 얼마예요? 테이프 슬링 강도 하나? 22인치에 따라 틀리죠? 우리가 몇 인치 써요? 1인치 쓰잖아요. 맞아요? 네, 25mm 쓰잖아요. 얘가 한 줄로만 쓰면 약하니까 2개 겹치고 3개 겹치는 거잖아요. 앞에 로프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확보 지점입니다. 물론 확보 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랩3 풀2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또 하나 제가 돈키호테 같은 질문할게요. 왜 랩3 풀2를 쓰시죠? 아까 답이 나와 있죠. 그 슬링 하나가 강도가 약하니까 매듭 강도가 얼마예요? 테이프 슬링의 매듭 강도의 마이너스는 그냥 통틀어서 그냥 로프는 무조건 30% 빼는 거예요. 슬링은 50% 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2,000kg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 빼면 몇 킬로예요? 1,000kg 갖고는 우리가 강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개 겹치고 3개 겹치는 거잖아요. 슬링은 여러 개 겹쳐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3랩 풀2에서 만에 로프 하나가 잘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슬링 하나. 확보 지점. 날아가죠.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리고 스랩하고 풀2하고 똑같이 2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스랩 풀2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차이가 뭘까요? 2개를 겹쳐서 지금 이렇게 한 번만 감았잖아요. 얘는 하나가 끊어지도록 하나는 살아남아 있어요. 나무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죠. 근데 애치분 같은데 보면 그 기둥들이 아주 날카롭거나 할 때 슬링이 만약에 한 번만 쭉 거져도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는 살아남게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같은 강도의 레벨에 같은 거에 어떤 거를 쓸지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랩 풀2만 하면 스랩
풀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D 풀트를 그럼 현장에서 쓰느냐? 안 쓰거든요. 왜? 박음질된 슬링을 가지고 있으면 박음질된 슬링을 감으면 되지 거기다가 굳이 3D 풀트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대직의 융통성이 없는 구조대원인 거죠. 예, 교육과 훈련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죠. 왜? 우리가 장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배낭에 다 들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전날조가 정비를 하나도 안 해서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시스템이 여기에 걸려있는 기본적인 카라비너와 슬링은 기본으로 걸려있어야 돼요. 그러면 카라비너와 슬링으로 구조가 가능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양성이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 그래서 이번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하드 3D 풀트만 하셔서 그 이중으로 되는 걸 하나 더 추가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습을 좀 하시고 내가 감는 곳이 대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